대세에 대해서 예언한 지도 만 14년이 되어가며 그동안 여러 툴을 사용하여 예언했지만 역시 원전이 있는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월이었다. 그런 가운데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이 되었고 그동안 예언한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나며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다.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는 음기를 통해서 대세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 증명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음기가 가리키는 기온의 변화를 읽는 안목이 필수적이다. 동양의 예언은 서양과 달리 기온의 변화를 읽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양이 환시 즉 비전으로 예언하는 것과는 달리 이치를 통해서 글자가 가진 변수를 이용하여 예언할 수도 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기온의 변화를 담고 있는 음기를 읽는 안목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언과 해석이 깊어진다. 그래서 오랫동안 음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세월이 오래 이어지면서 음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깊어졌다. 미래를 읽는 예언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며 노력과 정성으로 알려고 해야 비로소 깊어진다. 그런데 오랜 세월 중국의 예언서를 해석하면서 기온의 변화를 읽고 예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예언서와 결이 같으니 표현의 흐름과 전개가 유사점이 많았다. 또 사도인의 예언시를 해석하면서 살펴보니 근래에 나타난 기온의 변화를 가리키며 예언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기온의 변화에 대한 한 가지 사례로 그 예언시를 살펴보자. 이 사도인의 예언은 2025년에 발견된 내용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예언을 해석할 때는 전체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4문장씩 끊어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위 4문장을 해석하면 동쪽 바다의 안개가 일면 사방이 모두 추워지니 풀과 나무가 연못에 임하면 환한 해가 더 심해진다가 된다. 여기서 앞 2문장이 결과이며 뒤 2문장은 시작과 과정이다. 즉 시간적 흐름으로 볼 때는 오히려 뒤바뀌어서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의역하면 풀과 나무가 연못에 임하면 환한 해가 더 심해져 결국 동쪽 바다에 안개가 일고 사방이 추워진다가 된다. 여기서 풀과 나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마치 풀과 나무가 움직여서 연못에 임하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이 풀과 나무를 인생에 비유해왔다. 그런데 유독 이 인생 즉 사람의 삶을 초목에 비유하고 또 왜 연못에 임한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던 가운데 신기하게도 음기 하나가 나타나서 그 연못의 정체를 드러냈다. 지난 4월 26일 음력 3월 10일 경호일 청도군 화양읍 고평리 204-7 혼신지 옆 음기가 발생하며 영혼과 정신의 연못을 가리켰다. 풀과 나무가 사람의 삶인 인생에 비유한 것은 이해했지만 연못과의 연결고리가 딱히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혼신지는 영혼과 정신의 연못이 되니 바로 사람의 삶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치로 보면 음기가 기온의 변화를 가리키니 풀과 나무가 연못에 임한다인 초목이면을 기온의 변화로 설명한 것이 된다. 영혼과 정신의 연못이 뿌리가 되고 인생이 줄기와 잎이 되니 혼신지가 나타난 것은 그 뿌리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도 음력 3월 임진월에 나타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 돌아가서 이어진 백일 침침의 침침은 어떤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말한다. 환한 해인 100일이 더 심해져서 오히려 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환한 해인 100일이 좋은 쪽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며 결국 이런 변화는 날씨가 태양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대격변의 전조라는 것을 위 사도인의 예언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인 동해기무 사방개냉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의 예언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며 송화비결과 삼도봉시에서도 나온다. 그 중에 한 예가 송화비결의 위 내용이며 하늘 가운데 서리가 가득 찬다고 예언했다. 자세히 해석하면 달이 지고 까마귀 우는데 하늘 가운데 서리가 가득 차고 네 길이 서로 거스르니 하물며 사람의 길이야 어떠하리가 된다. 이것만 봐도 사도인의 예언시 가운데 사방이 모두 추워진다인 사방개냉은 앞으로 식량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을 경고하는 예언이다. 즉 중국만의 일이 아니며 전 세계가 아주 어려워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다른 예언을 살피면 2026년 사도인의 예언도 그 결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나타난 변화만으로도 이런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알고 나머지 4개의 문장을 살펴보면 이런 혼란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 사람이 여름에 혼란한 것은 불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며
높은 담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가 통하지 않는다가 된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불통이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면 혼란에 빠질 것을 경고한 것이다. 여름에 사방이 추워지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되면 싸움이 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소통이 안 되면 전쟁이 난다. 지금 이란 전쟁은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전쟁이라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사람이 여름에 혼란한 것은 불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인 일란우와 화동기심은 그 시작이 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리키고 있다. 만물은 오운육기의 영향을 받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더더욱 그 영향을 받는다.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작년 2025년 음력 9월 병술월과 음력 10월 정해월부터 6기 중 화기가 나오는 때였다. 화기가 주기로 나오면 올해 음력 9월 무술월과 음력 10월 기해월의 토기로 교체될 때까지 화기가 주기로 활약하게 된다. 그러니 이 불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한 나라와 나라 간도 소통이 안 되니 전쟁이 벌어졌다. 다만 음력 3월 임진월과 음력 4월 계사월에 오운중 수운이 나와서 화기가 꺾이는 과정이다. 위 예언에서 일란화는 올해 여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지금 지나고 있는 여름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람이 여름의 혼란에 빠진다는 것은 다가오는 사방개냉도 가리키고 있다. 지금까지 응기와 현실을 바탕으로 중국 사도인의 2025년 예언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른 시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 예언시는 경고하고 있다. 중국 사도인의 예언시 내용이 우리나라 예언서의 예언과도 맥락이 일치하고 있다. 결국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예언시는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다음에는 2026년 사도인 예언을 살펴보자.